안녕하십니까. 덴포스 코리아를 맡고 있는 김성엽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의 2020년 경제 예상 성장은 마이너스 2% 이내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OECD 국가 평균 5에서 6% 역성장보다는 훨씬 나은 수치입니다. 이는 오늘 참여해 주신 산업계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지속 가능한 상업용 건물과 덴포스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건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물이란 과거 인류가 동굴 생활에서 벗어나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거하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러한 건물은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상업용, 산업용, 그리고 기관용으로 나뉘어집니다. 공통점은 건물의 수명을 길게 잡고 짓는다는 것입니다. 1차 기계 산업혁명은 도시화를 가져왔고 2차 전기 산업혁명은 도시에 빛을 가져와 건물의 불을 밝히며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초고층 빌딩은 1884년 시카고에서 지어진 이래 주로 산업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아는 90년대 경제 발전에 힘입어 1998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빌딩이 들어선 이후 한국을 포함하여 높은 빌딩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 문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1.5도씨 이내 상승을 목표로 하기 위해 각 국가별 탄소 절감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도시화와 산업화는 우리 생활을 빠른 속도로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고 인류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석탄과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이라는 기후위기도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2016년 기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이며 이에 파리 협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5% 수준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을 2030년까지 20%로 올리겠다는 3020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2015년 파리 협약 이후 2016년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 기후 1.5도 이내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 관점에서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3가지는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 두 번째,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세 번째,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재생을 활용한 에너지 발전은 32%의 공헌을 보이지만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내용은 무려 38%에 이르는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더 클라이밋 그룹, 즉 기후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EP100, RE100, 그리고 EV100라는 이니셔티브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SK그룹에서 처음으로 가입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EP100, 에너지 생산성 100은 100만 유로 가치의 제품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며 RE100, 신재생 에너지 사용 100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100% 채우는 것입니다. EV100는 전기 차량 100은 사업장 내에서 이동, 운송 및 수송 시 전기로만 움직이는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저희 덴포스 사례로 말씀드리면 덴포스는 13년 전인 2007년부터 더 클라이밋 그룹의 EP100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100여 개의 법인과 70개 이상의 공장에서
에너지 생산성은 무려 77%를 향상시킴에도 27%의 이산화탄소 절감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는 사업 성과와 탄소 배출 감소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그린 뉴딜과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저탄소 발전이 중요한 경제 성장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를 상업용 건물 관점에서 보면 우선 도시는 지구 면적의 3%를 차지하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도시 에너지 사용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업용 건물에서 에너지란 대부분 열, 물, 그리고 전기입니다. 한국에는 현재 714만 동의 상업용 빌딩이 있으며 38% 정도가 3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신축 상업용 빌딩도 설계 시작 후 완공까지 평균 3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3년 전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빌딩의 에너지 효율화는 에너지 사용량을 상당히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덴포스는 1933년 덴마크에서 1차, 2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이어받아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기계, 냉동공조, 그리고 전기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국 정부의 계획보다 20년 빠른 전 세계 사업장을 2030년까지 탄소 중립화하겠다는 보다 대담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날의 상업용 건물은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성과 쾌적함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소유주 혹은 운영 주체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불어 오래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상업용 건물이 가지는 효용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원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덴포스의 인사이트와 솔루션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